제 동시항변권의 요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동일한 쌍무계약. 어떻게 그러죠? 하나의 쌍무계약, 매매계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가적 채무의 대립된 관계 당사자.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대립해서 존재한다. 자, 당연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시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 얘기는 줄이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항변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두 변제기에 있을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그런데 그래도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계약의 사례를 가지고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번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 선이행 의무자는 뭐가 없다고요? 동시항변권이 없다. 무슨 얘기냐?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되고 계약금이에요. 이 계약금 뭐죠? 매매대금의 일부예요. 이 계약금 여기 줬으니까 왜 계약금이라서 매매가 동시항변권 늘어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계약금에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돼요. 별도의 계약금 계약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약정 해제권을 보유한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금에는 거절 문제가 안 나와요. 매매대금인데 왜 그런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 계약 체결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실제로 도윤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요물 계약. 우리가 배웠죠. 민법상 정형적 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요물 계약 하나 있다. 현상 강구 계약. 근데 계약금 계약자는 정형적인 계약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줘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므로 뭐 동시항변권이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통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이때 지급하기로 해요. 그리고 보통 계약에 따르면 이때 잔금을 지급을 정하죠. 근데 잔금 지급할 때 보통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기죠. 자, 중도금, 잔금 모두 뭐다? 매매대금이에요. 그러면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권 이전은 기본적으로 대가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즉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듯이 중도금에 대해서도 그 관계가 성립한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중도금을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했고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동시항변권에 관련된 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동시항변권을 포기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즉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포기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얘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 달라는 얘기, 중도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선이행 의무가 이 얘기인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뒤로 가 있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잖아요. 먼저 매매대금에 해당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럼 이 상태예요. 이 상시에서 시점이 됐어요. 이행기가 온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 줘 얘기를 해요. 그 시점에서 과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쟁점입니다. 즉, 야 아직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대가적 관계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 중도금 못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중도금은 약정에 의해서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기로 약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되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들어있지만 소유권, 대가 관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변제기가 있다 없다. 변제기 이때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즉 이 시점에 했을 땐 변제기가 들어있어요 안 했어요? 안 됐잖아요. 상대방인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는 변제기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다 알잖아요. 아직 이게 변제기가 뒤에 있잖아요. 이게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이면 이 시점에 채무의 변제기는 7월 1일 아직 도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건이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있을 거. 근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자, 선이행 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시점에서 봤어요. 선이행 의무자 이 시점 봤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보니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대방의 채무를 보니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부도 직전에 재산 상태에 악화된 상태예요. 따라서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 사람의 채무 이행을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근데 설득력 있죠. 어차피 지금 동시에 항변권은 인정된 취지는 형평의 관념이잖아요. 비록 약정에 의해서 동시에 항변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안의 사정이 있으면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안한 항변. 어떤 경우냐? 재산 상태가 악화나 부도 떠올리시면 있고 신용불량.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좀 이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자, 선이행 의무자인 매수인이 중도금이 이행기에 도래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죠?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행지체가 돼서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은 이 시점에 이행을 해야 돼요. 중도금 지급은 상관이 없겠지만 중도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에 해당돼서 뭐가 발생한다?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이 이만큼인데 매수인이 이때부터 동시에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요. 계속. 이렇게 이자를 붙다가 어느 시점이었냐? 딱 7월 1일이 왔어요. 7월 1일이 됐어요. 7월 1일이 되면 선이행 의무였던 이 중도금이 이 소유권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대가적 관계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 시점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가적인 관계에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 시점이 왔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된 거죠. 중도금에다 이 확장되어 된 거 동일성 인정했는데 요거 사이에 이제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대가관계 인정되는 거고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이.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시점에 동시에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 뭐와 함께 잔금도. 잔금뿐만 아니라 요것도. 중도금에다가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발생한다. 어느 시점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시점. 이 시점이잖아요. 동시에 항변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아직도 안 갚고 너 갚지 못한 이행기 도래했음에서도 갚지 못한 중도금 빨리 줘.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이행을 야, 이제는 네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했으니까 네가 그거 줄 때까지 나는 거절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넘겨받으면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그리고 지원손해금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 채무 변제기에 도래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딱 끊어요. 이게 손해배상이. 왜냐? 존재 효과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생기면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지원손해금도 발생한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손해금 발생하지 않아요. 동시에 항변권 존재하면. 그래서 딱 여기서 먹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어요. 분석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선이행 의무제예요. 선이행 의무였기 때문에 동시에 항변권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채무를 이해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관한 변제기에 도래하면 그 순간부터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선이행무자가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도록 제가 이제 사례를 끼워 넣으면서 이해하시면 편할 거죠. 선이행 의무자인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의 채무에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변제기가 된 때에는 종래 매수인의 선행 의무자였던 자에게 동시항변권을 인정한다. 즉 지체 중인 중도금과 지연소득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에 관계된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비중 있게 안 다뤄줍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 청구했다. 당연한 거죠. 이행을 청구해야 당시에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면 거절을 못 하겠죠. 왜 너는 안 해?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동시항변권 뭐냐? 왜 너는 하고 내가 먼저 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당연히 동시항변권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럼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냐? 항상 효과는 행사 효과와 존재 효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를 했대요. 행사하는 건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행 거절 권능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판결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소송 과정에서 동시에 이행 항변권을 행사했고 그 동시에 항변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식의 판결문이 나오냐가 아셔야 합니다. 자,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상대방이 주장한 동시 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동시 항변권이 있네. 그 경우에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게 X다. 그럼 어떻게 하냐? 상환 이행 판결이다. 상환 이행 판결이 뭐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뭐뭇을 수령과 동시에 뭐뭇을 이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른다. 그러면 사례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동시에 항변권이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판결문이 나오는지, 상환 이행 판결이 무엇인지를 원망은 동시에 현실에서도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무조건 매매예요. 매매계약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약금 당연히 줬겠죠. 그럼 중도금 줬어요. 근데 잔금일날 매수인이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옥신각신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공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해요. 자,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수인이 어떤 소송을 하겠죠?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받기고 싶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다? 원고다. 상대방은 누구래야죠? 피고예요. 죄송한데요. 매도인일 거고요.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다? 피고라고 해요. 그럼 매수인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자, 매수인이 목적 달성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였죠? 등기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죠? 매수인의 의사와 매도인의 의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매수인의 의사는 있겠죠. 근데 매도인이 협조합니까? 협조를 안 해요. 매도인의 의사가 표시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동의하는 의사 표시하는데 지금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하는 거예요. 그 소송의 목적은 결국은 매도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얻겠다는 겁니다. 그 의사를 가지고 공동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혼자서, 단독으로. 이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아파트면 아파트에 관한 매도를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자, 등기 원인까지 써요. 매도 매수자 매매 계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니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이거 소장을 받으니 그 매매 계약 체결 등이 인정됐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어떤 관계? 동시행 관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다? 동시행 관계 한 면이에요. 야, 계약이 있어. 맞아. 근데 아직 내가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이행 거절 권능이 있다. 그게 동시에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보통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 선택권이 온거네요. 좋아. 내가 잔금 줄게. 잔금을 줘요. 실제로. 네가 그 계좌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항변권이 이행을 했잖아요. 사라지는 거고, 그러게 되면 판사님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고 판결이 나와요. 전부 승소가 나와요. 그런데 매수인이 돈을 계속 안 줘요. 안 주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판결이 썼는데, 매도인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했고, 실제로도 매수인은 그때까지도 변론이 종결 때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피고는 누가요?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매도 매수자 매매 계약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게 상환 이행이다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소송했을 때 매도인이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면 이걸 깨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깨면 전부 승소가 돼요. 근데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재판이 끝났어요.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된다? 동시에 항변권이 이유가 있으니까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뭘 한다? 잔금 얼마를 받은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제 이론적으로 풀었으면, 이행 청구소에서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매도인이 주장한 동시에 항변이 받아지는 경우 채권자는, 매수인은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하기 때문에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패소가 아니라 상환 이해 판결이 나온다. 원고로부터 수령함제. 아까 뭐였죠? 이게 동시에 항변권 내용인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뭐뭇을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온다. 상환 이행 판결이지.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셨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실무하면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했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상환 이행 판결이 그런 경우나. 자, 동시에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아니다. 항변이 있으면 항변해야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직권조사상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있죠?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상이었다. 소멸시효는 당연히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도 동시에 항변권도 발의 항변이니까 직권조사사항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은 반드시 행사해요. 나 돈 못 받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돈을 실제로 안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사님이 돈 받았냐를 확인은 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항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주장을 해야만이, 네 권리를 주장해야만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겁니다. 항변권. 자, 존재 효과. 행사의 효과가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추면 행사가 있고, 효과가 있고, 존재 효과가 있다. 자, 행사가 앞에 있는 동시에 항변권, 이행 거절 권능을 행사해야만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행 지체를 저지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파트에 가서 이행 지체 책임과 관련해서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연관해서 다시 볼 겁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위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존재 효과로 말미암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열려면 기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전채무 불이행은 기책사유 있다고 봐요. 99.9%. 그러면 뭐가 뭐냐? 위법성이 없는 겁니다. 이미 동시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 어디서 나왔죠?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함께 복수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행지체저지. 자,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했다. 자,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위법이 아니다.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 점유가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죠. 근데 있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기 때문에. 다만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대 모청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비록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은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적법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뭘 부른다?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750조. 불법이 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동시항변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의무는 경우에 따라 상수있다. 그럼 경우는 언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설사 동시항변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 이행지체 효과가 뭐였었죠? 채무불이행책이 있으면 항상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가 있어요. 그럼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하려면 뭐다? 동시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동시에 항변권이 존재하게 되면 이행지체가 안 된다. 이행지체가 안 되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계약 해제의 권도 없다. 그 말은 이행지체를 만들려면 동시항변권을 깨트려야 한다. 동시항변권을 깨트린다는 의미죠.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채무 이행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행지체의 저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행지체가 되는 거고, 이행지체가 돼야만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돼야만이 법에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제권 발생에 기초가 된다. 이행지체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행지체를 깨트려야 한다. 동시행 항변권을 깨트려야 하는 거다. 그 방법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선이행 의무자인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어서 이행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의 지급 의무. 그래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잖아요. 언제까지? 상대방의 채무, 재산권 이전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 시점인 1차까지, 변제기까지. 그걸 딱 떠올리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이행뿐만 아니라 이행 제공이라는 경우도 같이 취급하냐? 이거는 이제 저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만 변제는 제공의 경우도 변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행 제공은 수령자가 상대방에게 수령이 있어야만이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라는 한 세트예요. 뭐라고요?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다만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얘가. 나중에 매매계약의 경우에서 할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이행 제공만은 안 되고 실제로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채권법에서 채무 불이행했을 때 이행을 때는 이행과 이행제 한 세트고 예정이 하나 있다. 수험생 있잖아요. 어떤 경우 매매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아닙니다.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 제공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이행이 있어야만이 이행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자습서에서도 설명했고요.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